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예전에 사랑을 주제로 한 컨셉진이라는 잡지를 샀었는데요. 거기서 편지에 대해 표현한 문구가 아직도 잊혀지질 않네요. 사랑이 너무 크고 무거우면 편지를 쓴다. 꾹꾹 눌러 담는 것 말고는 전할 길이 없어서. 그 챕터에는 여러 사람의 편지가 소개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진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어머니가 생일을 맞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삐뚤빼뚤한 글씨, 군데군데 틀린 맞춤법, 기억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아들아, 너한테 볼 면목이 없구나. 늘 부족하고 미안하다. 앞으로는 좀 더 발전하는 삶을 살기로 노력하겠다. 미안해. 자식에게 짐이 될까 볼 면목이 없을 만큼 미안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엄마의 그 마음이 절절하게 와닿았습니다. 사랑이 너무 크고 무거워 꾹꾹 눌러 담는 것 말고는 전할 길이 없다는 그 문장이 이 편지를 보는 순간 깨닫게 되었거든요. 책상을 정리하다가 그 책을 다시 읽어보고 저도 선반 깊숙한 곳에 있던 아주 오래된 편지들을 꺼내어 읽어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쪽지나 편지 쓰는 걸 참 좋아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쪽지와 편지들은 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뒀습니다. 지금은 연락도 끊긴 사람들의 편지인데 나는 왜 이 편지들을 버리지 못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편지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정리를 못해서가 아니래요. 불확실하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 나를 아껴주던 사람들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그 시절 사랑받던 내 모습을 지켜내려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 어른들의 애착담요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제 애착담요들을 한번 꺼내봤어요. 거창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가족들이 저에게 꾹꾹 눌러 담아준 사랑의 편지들입니다. 먼저 엄마가 보내주신 쪽지들이에요. 고등학교 때 제가 방 정리를 진짜 안 했거든요. 엄마가 제 방을 보고 한숨을 쉬시면서 남겨둔 쪽지가 있어요. 너의 방을 볼 때마다 엄마가 죄의식을 느끼기까지 한단다. 어떻게 하면 이 습관을 고칠 수 있겠니? 함께 노력해보자. 정말 우리 딸을 사랑한다. 그리고 학교 참관 수업에 오셨다가 제 책상에 또 메모를 남기셨어요. 창 옆에 진달래처럼 매일 활짝 핀 얼굴로 잘 견뎌보자. 엄마도 함께 노력해볼게. 우리 딸을 좋아해. 무척. 다음은 아빠 편지예요. 우리 아빠는 꽤 길게 쓰셨네요. 우리 아빠는 제가 문제가 있을 때 편지를 써주셨는데 저희 아빠가 진짜 무섭고 엄하셨거든요. 아마 본인이 화를 내고 이성을 잃을까봐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으셨나 싶어요. 이 편지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학점을 엉망으로 받고 아빠한테 외출 금지를 당했을 때 아빠가 밤 12시에 쓰신 편지네요. 아빠는 하루 종일 바쁘게 활동하다 집에 돌아오면 우선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기를 든단다. 너의 속임없는 말과 행동이 아빠에게는 피로회복제가 되니까.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제가 어른이 되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또 편지를 주셨어요. 지금 애비 나이가 74살이다. 네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나에게는 항상 신경이 쓰이는 딸이고 애물단지란다. 그러면서 사회생활 노하우를 1번부터 4번까지 꼼꼼히 적으시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그 퉁명스러운 말투부터 고쳐라. 너희 엄마도 지적하더라. 중학생이었던 남동생이 보낸 생일 카드도 있네요. 영어로 썼는데 내용은 완전 초딩입니다. 이 스웨터 엄청 비싼 거니까 조심해서 입고 나랑 번갈아 가면서 입자. 중학교 땐 이렇게 철부지였는데 지금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견뎌내고 있는 동생이 참 대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합니다. 불면증에 약을 먹으며 버티고 있는 동생을 생각하니 또 마음이 아프네요. 마지막으로 제 아들의 편지예요. 생일날 준 편지인데요. 새삼스럽긴 하지만 난 엄마랑 있으면서 느끼는 것도 배울 것도 기쁨도 슬픔도 참 많다는 걸 느꼈어요. 아직 많이 미숙하고 모자란 애기라는 것도.
그래도 엄마 덕분에 없던 용기나 자신감, 지식 등 많은 걸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었어. 나이는 이제 어른이지만 나는 아직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이따금씩 엄마한테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네. 그럴 때마다 엄마가 나를 웃으면서 반겨주면 항상은 아니더라도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마지막에 엄마 아들이라 난 너무너무 행복해요. 물론 엄마는 이걸 읽고 우리 아들 많이 도와주지도 함께 있어주지도 못했는데 할 것 같지만 언제나 사랑해 엄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가족들이 제게 준 편지들을 읽다 보니 문득 앞서 읽었던 잡지의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랑이 너무 크고 무거우면 편지를 쓴다. 꾹꾹 눌러 담는 것 말고는 전할 길이 없어서. 그렇다면 나는 내가 살면서 썼던 수많은 편지 중에 이런 편지를 써본 적이 있던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떠오르는 편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 그건 다 죽어가는 엄마를 살려달라고 의사 선생님께 썼던 편지일 겁니다. 엄마가 뇌종양 수술을 받고 뇌출혈이 와서 응급실에 갔을 때였어요. 주치의 선생님은 부재 중이셨고 엄마의 상태는 너무 안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도 안 내어주고 앉아서 기다리라고만 하더니 CT 찍고 나서부터는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그때 응급실 공기도 달라졌어요. 엄마는 의식을 잃어갔고 저와 아빠는 처음 맞는 이 상황에 어찌할 줄 모르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선생님과 연락도 닿지 않아 미칠 것 같았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 그리고 혹시 몰라 가져온 노트북으로 엉엉 울면서 편지를 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집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입원을 원했으나 응급실에서는 2차 병원을 가거나 다시 응급실로 오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외래나 감마나이프 센터에 아무도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한 상황이라 실례인 줄 알면서도 연락드렸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메일을 확인하신다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엄마가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응급실에서 CT 결과를 들었는데 출혈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응급실에 있고 24시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이 메일을 확인하시면 꼭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병원에 아는 사람은 하나 없고 선생님은 연락이 안 되고 도무지 전할 방법은 없어서 살려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매달렸던 그 순간, 그건 딸이 사랑하는 엄마를 살리기 위해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꾹꾹 눌러 쓴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들을 다시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 감사함이었습니다. 나한테 이런 가족이 있구나. 어느 집이든 문제없는 집은 없다지만 우리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60대이실 때 고통과 아픔이 한꺼번에 몰려왔던 아주 큰 고비가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서로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가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 퇴사하고 나서는 나 1년 동안은 일 안 하고 쉴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게 25년을 일하고 누릴 수 있는 저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벌써 1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내 상황이 부모님께 짐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도 또 이런 가족이 곁에 있다는 사실에 염치 없이 기대게 됩니다. 참 철이 없는 50살입니다. 최근에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조급함이 화를 부르니 천천히 여유를 갖고 준비하라고요. 이제 네 나이를 생각해서 예전 같은 일을 하려고 고집하지 말고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네 나이에 맞는 일, 앞으로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천천히 찾아서 준비하라고요. 아빠 말씀이 100번 다 맞는데 막상 그렇게 찾는 직업들은 저한테 너무 생소하고 도무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꾹꾹 눌러담아 사랑해준 이 편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여러분은 일상이 지치고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처럼
이런 편지를 읽어보는 것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짐이라고 버려줄 수 있었던 이 종이 뭉치들이 너는 이렇게 사랑받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따뜻하게 감싸주거든요. 지금까지 알렉스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